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출간됐습니다. 이게 제목이 얼핏 보면 말이 안 되죠. 제목이 재밌어서 한번 골라본 책인데 이 제목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요즘 20대, 30대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쓰신 분은 김송희 씨입니다. 빅 이슈라는 잡지, 길거리에서 많이들 보시죠. 그 잡지의 편집장입니다. 예전엔 시내 20일 기자였기도 했고요. 한겨레, 여성중앙, 텐아시아 같은 다양한 매체에 글을 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글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제목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제목이 이래야 싶은데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상충되죠. 희망을 버려, 이건 포기해 라는 뜻이잖아요. 포기해 그래 놓고 힘은 내 라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들어보면 또 이게 말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프롤로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저 대회 나가서 1등을 해버릴 거야. 이건 목표죠. 그 목표를 이루길 바랍니다.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근데 1등은 고사하고 예선 탈락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 사는 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참 많이 겪게 되죠.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희망이 사그러들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희망 따위는 없는 척 그냥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거죠. 희망을 버리게 되는 거죠. 요즘 20대, 30대 취준생들 그리고 직장인들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 하루하루가 매우 고되잖아요. 하루하루가 매우 고되죠. 이 힘든 세상,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쨌거나 또 힘은 내야 된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 이 말은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맞질 않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한 줄에 써놔도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는 문장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30대 여성이고 비혼을 결심한 저자가 지금껏 살면서 겪은 다양한 일들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 든 딸이 엄마와 겪게 되는 그 전형적인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직장 생활의 고충 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 그리고 왜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서울살이가 참 고되더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10년 동안 이사를 8번 다녔다고 하네요. 진짜 고된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고된 생활인 겁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생각, 묵직한 사회 비판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이나 능력주의, 불평등 이런 키워드가 담겨있는 글을 읽을 때는 상당히 글이 무겁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읽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이게 신기한데 왜냐면 내용이 좀 무거워진다 싶으면 재빨리 이어지는 문장이 무척이나 위트가 넘칩니다. 네, 이게 글 쓰는 사람의 재주일 텐데 이런 글쓰기를 구사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무겁더라도 이걸 읽는 사람이 크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내용인데도 그러니까 책 제목처럼 희망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내용인데도 근데 위트 있는 문장들 덕분에 힘든 상황에서도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무척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며 읽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자는 개 모임 또는 고교 동창회 이런 거 전혀 나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모임들의 공통점이 있죠. 큰 식당 하나 빌려가지고 왁자지껄 모여 앉아서 떠들면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안 온 사람 뒷담화하고, 이게 전형적인 특징들이잖아요. 이런 모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만 지내느냐, 혼자서만 노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저자도 모임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 모임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집에서 오붓하게 한둘 또는 두셋이 모여 앉아서 소소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모임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모임이 하나 있었다라면서 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모임의 참석자들은 서로 얼굴을 모릅니다. 재밌죠? 어떻게 근데 모임이 되나 싶은데 이름만 알고 있는 사이예요. 이 이름도 채팅방에 등록되어 있는 별명입니다. 본명이 아니라 별명으로만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임이 만들어진 건 최모 씨 덕분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최 씨가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여기 한번 모여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채팅방의 이름은 고독한 시옷지읒방입니다. 예전에 왜 고독한 무슨 방, 고독한 무슨 방 이런 게 유행이던 때가 있었죠. 아마 그때쯤에 만들어진 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4명이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이고요. 또 모두가 1인 가구입니다. 혼자서 살아요. 이 사람들은 수요일 오전 중에 서로의 생존을 드러내기 위해서 채팅방에 간단하게 시옷지읒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시옷지읒은 생존의 첫머리 글자인 거죠. 첫 자음을 따서 시옷지읒이라고 남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친해진 모양이에요. 멤버 중에 한 명이 집들이를 하겠다면서 주소를 공유한 거죠. 친구의 친구까지 2명이 더 합석합니다. 그래서 모두 6명이 모여 앉아서 집들이 겸 송년 모임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름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 꽤 재미있게 놀았던 모양입니다. 저자는 이 책의 저자는 새벽 1시쯤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고요. 그 다음날 들어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새벽 5시까지 게임도 하고 퀴즈도 풀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모임에서 진짜 이건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점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채팅방은 누군가가 고독사할 경우에 서로의 주검을 수습해주자 라는 최 씨의 서글픈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서로 이름도 잘 모르고 뭐 하고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면서도 서로의 주소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농담 같은 말인가 싶은데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다들 건강하니까 수요일 오전에 시옷지읒이라는 글자를 어떤 사람이 올리지 않더라도 당장 112에 신고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아마도 바쁘니까 수요일 오전에 루틴처럼 시옷지읒을 올리던 그 일을 바쁘니까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이가 한 60, 70 됐다고 치자고요. 그땐 이런 고독한 시옷지읒방, 고독한 생존방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죽은 지 한 달 만에 악취 때문에 이웃이 신고를 해서 누가 죽은 채 발견됐다. 이런 뉴스 지금도 심심찮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채팅방에서 한 주에 한 번씩 서로의 안위를 이렇게 묻는 행동 진짜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저자는 이런 모임을 느슨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일단 느슨합니다. 가족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죠. 언제든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강력한 멤버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붙잡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느슨한 거죠. 그렇지만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확인을 한다는 거잖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네, 이렇게 명확한 목표가 있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활동이 진짜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사실 저는 이게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진 모임이 생기고 가끔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비용을 내고 자기가 쓴 돈은 자기가 내고 깔끔하게 인사를 하고 헤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자는 자기 주변에 갈수록 이런 관계들이 많아지고 있고 나는 이게 싫지 않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죠. 경조사, 예를 들어서 장례식을 생각할 때 이걸 친구와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가족과 친인척의 힘으로 치르는 거야 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카톡방 멤버들이 자기 주검을 수습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겠죠. 그건 이 책의 저자도 그러하지만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혼자 사니까 배우자가 없고 그러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부모와 형제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혼자 남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 누군가가 나의 안녕을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게 채팅방 멤버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요즘은 사람들이 직장 옮겨 다니는 게 1, 2년에 한 번씩은 옮겨 다니는 거, 이게 이상하게 보이질 않는 시대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직장 같이 다니는 사람들 간의 유대 관계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죠. 특히나 혼자서 자기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요즘에 점점 많아지고 있죠. 프리랜서, 작가 등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나이 들어서 혼자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 법한 겁니다. 그러니 고독한 생존방, 네, 이런 온라인상의 유대관계가 필요하겠구나 싶은 거죠. 다시 말하자면 고독한 생존방, 네, 이걸 만드는 거는 20대, 30대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꼭 이 책의 저자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MZ세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MZ세대에 대한 분석 많이들 하잖아요. 예전엔 직장 생활에 충성했는데 이젠 사생활을 더 중시한다. 왜냐하면 계약직인데 조직에 충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전엔 수직적 조직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이젠 수평적 조직 문화를 선호한다 라는 거고요. 좀 더 이야기해 보자면 MZ세대는 경제적으로 이제 부모 세대를 능가할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 일정 정도 포기하는 측면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말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모으기보단 써버리는 거죠. 집은 못 사니까 자동차부터 사는 거죠. 이게 나의 취향과 개성을 중시하는, 네, 그런 측면으로 부각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죠. 네, 남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정답은 하나죠.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장기하에 부럽지가 않아 라는 노래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렇게 히트를 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이 노래 가사 재밌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난 남들이 부럽지가 않다 라는 거죠. 남들이 돈을 얼마나 벌든 무엇을 사든지 간에 이게 부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비교하면 뭐 하느냐, 이런 태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가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는 바와 좀 다르구나 라고는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름을
알고 있어야 제 아이들 이제 첫째는 대학교 1학년이고 둘째는 중학교 3학년인데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이걸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 다름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